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뜨겁게 어제부터 다시 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역시 현대차, 기아차 이야기들이나 애플카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여기에 불을 붙였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흘러가면서 자, 이제는 그전에 우리 시장을 봤을 때 뭐 2년 전,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끌어가는 시장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도 끌어가고 있지만 자동차 관련 종목들, 뭐 2차 전지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렇게 양대 축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양대 축이 끌고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저희 제목에서도 붙였지만 전차, 영차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쪽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를 구성하는 시가총액과 지수는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시류는 맞다, 주도주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또 자동차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뭐 애플과 관련된 쪽으로만 연결을 시키는데 저는 그걸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애플과 손을 잡아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잘못하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뭐 하청업체, 특히 아이폰의 하청업체는 팍스콘이죠. 팍스콘, 네. 예, 이런 쪽으로 보면 팍스콘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3%도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취급받는 것보다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지금 본질적인 친환경차 쪽의 가치나 그리고 준비를 잘한 모습들은 상당히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수소차라든가 그리고 또 eGMP에 기반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예, 특히 이제 이 eGMP 같은 어떤 플랫폼을 전기차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글로벌에서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폭스바겐이고 현대차 쪽인데 제가 또 자세히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폭스바겐도 물론 독일의 자동차 강국이지만 지금 철강부터 어떤 작은 부품 회사까지 그쵸. 일렬로 쭉 세워서 현대 기아차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독보적인 능력은 현대 기아차가 더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집약시키고 또 효율을 높이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현대 기아차가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어떤 집약시키게 되면 나중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짧게는 이 eGMP 관련된 쪽이 이제 수주가 2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3차 수주가 남았습니다. 이쪽이 아마 이제 중대형 특히 SUV 쪽의 전기차까지 나오면서 한 금액상으로 한 25조 원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아마 삼성 SDI가 선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지금 시장에선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또 삼성 SDI가 한 번 또 부각을 받겠죠. 그와 함께 관련된 밸류체인인 대표적인 종목 상신 EDP라든가 부품 쪽이죠. 그리고 또 신흥 SEC 이런 장비 쪽도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바라보면서 좀 더 다양하게 시각을 바라보시되 일단 지금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주가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이 자세하게 일단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애플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뭐 이슈에 집중하기보다 현대차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와 eGMP,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에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또 주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어쨌든 뭐 정주영 회장의 그런 정기를 이어받은 기업인데 그걸 애플과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체적인 브랜드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는지도 이것이 더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영찬 소장님과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 반도체 뭐 없어서 뭐 자동차도 못 만들고 뭐 전자부품, 전기 제품도 못 만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에게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될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첫째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그 거래 규제로 인해서 SMIC를 비롯해서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앞으로 장기간 이런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 혁명에 따른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5G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PC, 게임용 콘솔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서버까지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모든 그 데이터에 들어가는 이런 고성능, 고속, 대용량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반도체 협회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10개월 연속 반도체 매출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애플의 전기차 시장 참여로 인해서 네. 4세대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반도체 생산 공장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면은 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장비 교체라든지 교육, 품질 관리와 관련된 시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과 관련된 매출은 전년 대비 8.4% 늘어난 4,694억 달러로 예상하고요. 네. 내년에는 두 자릿수까지도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시장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랠리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2000년에는 무려 51%나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16%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좋았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7% 상승하면서 네네. 다른 지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비싼 측면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주식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ETF SMH라고 하는 그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거래 가격이 233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ETF 펀드 쪽으로 자금들이 급속도로 몰리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로빈후드라든지 연기금 같은 쪽에서도 ETF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ETF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수익률도 같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산업이 디지털 혁명이 진전이 되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슈퍼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당분간 유동성에 의한 반도체 주가의 상승 흐름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시장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뭔가 혁신적인 변혁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양쪽이 뭐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뭐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엄청 들어가는 것처럼 뭐 엮여 있고 이제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께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네. 자, 이렇게 앞으로 시장이 전차군단 뭐 이러기가 나오면서 전기 반도체와 자동차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 시장이 와버렸습니다. 저희가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를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겠지만 그 외에 뭐 중소형주라든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다 좋습니다. 주도주를 따라가는 네. 거나 어떤 시장 흐름들 보는 건 좋은데 딱 하나 이제 걱정되는 현상은 특히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뭘까요? 지금 9시 반이 안 됐는데 개인들에서 벌써 6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시장이 좀 며칠 조정받았다고 그래서 좀 과열적으로 또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또 이를 또 제지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도주는 맞는데 주도주를 사서 내가 편입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가장 좋은 전략은 싸게 사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장이 주도주가 급등해서 부각을 받는 이때 주식을 사는 거는 그렇게 썩 타이밍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중소형 관련된 그리고 또 시장 대비해서 싸고 좋은 종목들 무척 많습니다. 네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는 함께 해야겠죠? 네. 계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개 알려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기조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만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말씀드린다면 말씀드렸던 뭐 건설 쪽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건자재 종목 쪽에서 한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하는 부분들을 노린다든가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도 부품주를 노린다든가 하는 이런 잘 나가는 업종 후에 영향 끼치는 대표적인 섹터들을 또 찾아보면서 종목명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데 여지를 주시네요. 자, 이렇게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뭐 대세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함께 가는 우리 시장의 양상은 대세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 전략은 뭐 대형주를 사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후에 또 수혜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작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영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ETF를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영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